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 40%는 주담대 상환으로 이제 돌릴 정도로 지금 이 주담대 금리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매수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굉장히 껑충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집을 사게 되면 그 진입 경로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 가격 자체가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나도 그 왜곡된 지표를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껑충 뛰어가는 이자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맷돌 갈아야죠. 전국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 부담이 3분기 만에 이제 더 커져 버리게 된 거죠. 일단은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질 못합니다. 환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값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 높겠고,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시중은행에서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역시도 그 기저의 논리는, 아니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립니까? 계속적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지 하면서 올려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개인이 정말 뭐 7, 8월 달에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계속적으로 또 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6.15 대책 나왔었지만 그냥 뭐 그 규제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계속적인 어떤 이 집값 오름세의 발판을 이제 구축을 했었는데, 11호 대책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거래가는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현장 거래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하락세 지형도들이 새롭게 지금 재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의 현금 탄환이라고 부르는 금융 부담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건 뭐 거래량 자체를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1월 달에 한 건입니다. 1월 달이라서 한 건인가? 인구 1000마리 사는데 한 건 딸랑 나왔어요. 이건 거의 지금 거래 자체가 완전히 이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담대 상환 부담이 3분기 만에 이제 뭐 부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17개 시도 중에 서울 등 5곳만 지금 오르는 부동산 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곽에서의 포위 현상, 가격 포위 현상이 결국 서울을 이제 애둘러서 가격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연말까지는 버텼어요. 근데 도저히 버티지 못할 상황이 오늘 생겼습니다. 네, 오늘 생겼어요. 자, 지금 14억까지 치솟았던 이 금액들,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금, 이거 매일매일 스탯이 쌓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할 수가 있겠죠. 12월 달은 1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4억. 그죠? 그리고 이번 달은 지금 3억 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상에서 움직이는 가격 지표들을 딱딱 맥을 짚어가듯이 지표를 내놓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부동산원이나 KB 시세는 여러 가지 보정값들이 등장합니다. 뭐 호가세도 좀 섞여 들어가고, 또 좀 시일이 좀 지난 뭐 가격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짬뽕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상당히 지표 자체가 뚜렷하지 못한데, 서울시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 확실한 거래량, 그리고 그 거래량에 비례한 거래 금액, 평균 거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를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확실히 지금 서울특별시 아파트 값은 평균 거래 금액에서 하향세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장 거래에서는 용산구가 지금 9억 6천 떨어졌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강남구 신현대 11차가 8억, 구로구, 자 비강남권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말하는 구로구 역시도 온수 힐스테이트가 4억 7천 떨어졌어요. 송파구 파크리오 역시도 2억 9천, 도봉구 창동 주공 4단지 거의 3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남, 비강남 할 것 없이 그 하락 추이는 상당히 1월 넘어가면서 이제
세제 개편, 특별히 오늘 발표한 세제 개편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고양시가 지금 4억 8천 떨어졌고, 파주시 4억 7천, 그리고 화성시 4억 5천, 그리고 용인시 4억 4천, 남양주시 4억 3천. 그러니까 대체로 4억에서 5억 정도 경기도권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 파주시,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토제 구역에서 이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탄역 시범 하나, 꿈의 그린 프레스티지가 4억 5천, 30%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억대가 깨질 가능성 높아요. 경기권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집값 추이가 압박을 받고 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서구와 연수구와 남동구, 그러니까 전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청라동은 5억 6천, 그리고 연수구 4억 3천, 남동구 롯데캐슬 골드 1단지가 3억 5천. 그러니까 인천도 지금 뭐 10억이 깨진 건 뭐 오래전 일이고 7억대, 6억대, 5억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대체적으로 하락세가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잡아 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이 발표한 지금 정부 경제전략서에서 충격적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5월 달에 다주택자들이 뭐 다주택자 중과세 뭐 유예해 주겠지, 이런 지금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거 유예 안 됩니다. 유예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원래 경제전략서 2026년도 경제전략서에는 앞으로 이제 세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되는 그 내용 중에 삽입이 됩니다. 이렇게 첨가가 돼요. 근데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가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계획대로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4년 만에 이제 부활이 되는 거고, 이제 뭐 최후 통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집주인 뭐 발칵 뒤집어진 건데,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빠진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됐고, 4일날 요 문서가 좀 돌았는데 5일 오늘 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전략은 정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할 굵직한 경제정책을 담은 연간계획표인데 여기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빼버렸다. 이렇게 되면 기본세율 지금 뭐 양도세 6%에서 45% 적용받지만 5월 10일 이후에 매각을 해버리면 최대 30%의 가산세율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5월까지 이제 눈치 작전 벌이던 집주인들, 다주택자들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 높죠. 그냥 급매물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가격을 내려서 빨리 주워가야 되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 조정을 대폭해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쪼그라든 이유는 가격 자체가 지금 너무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뭐 접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가격 자체가 뭐 저세상 가격인데 어떻게 뭐 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최대 이제 30% 정도 적용을 받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야, 이거 치명적이죠. 세금 최대 감면 혜택인데 이게 10년 보유한 3주택자가 5월 이후 매도해서 10억 정도 차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담해야 될 양도세 중과세액은 7억 1천만 원 됩니다. 7억 1,088만 원. 그러면 이거 세금을 7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억 아파트 팔아버리면, 10억 아파트 파는 게 아니라 10억 차익을 거두면 엄청나죠. 예, 세금이 7억이야, 세금이. 이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집주인들이 뭐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런 엄청 강력한 이 세금 제도는 결국에 가서는 이 하반기, 중하반기 2026년도에 집값 자체를 완전히 들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마저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 높겠고요. 자, 금융시장은 3차 상법 개정안 1월 달에 이제 통과시킵니다. 지수사를 취득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이제 의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미들 가지고 있는 주식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죠, 가치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더 클 수 있다. 오늘 4,300 뚫었습니다. 계속 기록 경신을 하고 있죠. 4,100에서 4,200, 오늘 4,300.
반드시 5,000선 충분히 뚫을 겁니다. 4,400선. 오늘 4,300선을 돌파해서 4,400선을 뚫었네요. 삼성전자도 이제 13만 전자가 됐고, 이거 뭐 작년 4만 전자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피눈물 흘렸습니까? 근데 뭐 보란 듯이 13만 전자로 딱 올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사상 최고치 4,400대. 13만 전자 70만 닉스. 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리고 어제는 동영상에서 100만 원씩 벌어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얼마나 오른지 한번 보세요. 6%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내일은 얼마나 오를까? 뭐 물론 조정장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대세가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램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당분간 이 대세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최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0만 원, 제가 100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지점까지 터치하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조정 상세가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조정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는 뭐 매일매일 지금 오름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무서울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미국 마이크론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같이 올라가는. 오늘 그래서 뭐 밤에 해외 주식 마이크론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 크다. 자, 삼성전자 8일 날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20조 신화를 쏠 가능성 높다 해가지고 뭐 주가는 천정을 뚫을 가능성 높겠고, 뭐 더불어서 지금 미국 주식 역시도 AMD 역시도 약세, 뭐 약간 보합세였었는데 뭐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 높고요. 다 반도체주 아닙니까? 엔비디아, AI주니까 조금 주춤했다가 지금 뭐 올라가는 치는 램 리서치 역시도 지금 8% 올랐습니다. 반도체주. 테다라인 역시도 반도체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가 미국이 한국에 삼성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삼성이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시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오늘 2.61%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어마무시 오르니까 외국인이 뭐 그냥 뭐 주머니에 터져라 지금 담고 있어요.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6%가량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5.53, 2.61 정도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닥 역시도 1% 지금 외국인은 빼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지금 쓸어 담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코스닥도 상당히 좀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주 코스닥 이 지수 중에서도 5.38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현금 유동성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고 그리고 기술력이 딱 뒷받침이 되니까 미국 주식들이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자체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보통 뭐 미국 주식보다 좀 형편없게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올라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가장 허들이 높았던 부분이 지금 환율 부분인데, 환율이 지금 1480원까지 올라치다가 40원 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환율 자체가 너무 그냥 뭐 스스로였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뭐 환율 자체가 원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외국인들 들어오기 되게 꺼리했었거든요. 근데 원화 가치가 반대적으로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이제 분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금융시장은 요것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더 유동성 풍부하게 만들어갈 가능성 높고, 내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하고 물려있지 않습니까? 요 환율 자체가 기준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허들은 부동산 부분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을 정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부분은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부동산 시장에는 비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생산적 금융전환 계속적으로 지금 캐치프레이즈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금융입니다. 금융. 정부에서 정확하게 관역을 딱 겨냥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이렇게 낮아진 것도 결국 주식시장 커버치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환율이 1,500원, 1,600원 해버리면 이거 주식시장 완전히 망해버리거든.
결국 생산적 금융전환이라는 워딩은 결국에 와서는 환율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는 컨트롤하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쉽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적인 대출 규제, 오늘 발표된 대로 경제정책 전략서에서 보듯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됐어요. 그러면 10억 차익을 거둔 아파트에서 7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건 그냥 집주인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집값 오른다 하는 그 호가세와 기대 심리는 한꺼번에 무너질 가능성 높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한 어떤 한방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유동성 축소되죠. 지금 계속적으로 시중은행은 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동결 기조로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상반기까지 금리 내리기 힘들 겁니다. 확실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집값이 딱 빠지는 모습이 보여야지 금리를 내리지, 집값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대심리 부추겨 호가세 부추겨 해가지고 올려치는데 지금 대출 규제도 이제 강화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유동성 축소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당연히 감소가 되죠. 그리고 시장 심리 완전히 지금 위축됐죠. 호가만 지금 버티고 있어요. 호가만 끝까지 어금니 깨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박살날 가능성은 없다. 오늘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서의 양도세 중과 부분은 배제시켰다. 결국 10억 차익 얻어도 7억 세금 내야 하는 입장이라면 빨리 털고 나와야 하는 집주인들의 다급한 심리들이 이제 조정 신호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엄청난 주식시장의 조정기가 부동산 시장의 조정기가 올 가능성, 물론 주식시장도 조정기가 오겠죠. 그러나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유동성 확대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둘 사이의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어떤 연초가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죠. 경제성장 전략서에서 내년 5월 26일 양도세 중과 부분 배제시킬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정도의 양도 차익을 얻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딱 빠져버리게 되면 7억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집주인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던지게 되고 투매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매물 출회 현상, 지금 뭐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홀드하고 있는 집값 집 매물들을 다 풀어놔 버리면 공급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1월 지나면서 이제 5월로 가는 그 상반기 즈음에 엄청난 이 집값 자체의 조정기를 만들어낼 가능성 높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올빵프랑 북두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